바라보던 순간 신부 정보아가 흰 드레스를 남긴 채 그날 결혼식장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사라졌다는 소식은 마치 폭탄처럼 떨어졌다. 박수 소리와 음악이 멈추자 이지혁의 얼굴에는 굳은 표정이 드리워졌다. 그를 바라보던 지은호는 숨이 막히는 듯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지혁의 결혼은 애써 지우려 했던 감정의 마지막 장막을 씌우는 일이었는데 신부의 도주라는 충격적 반전은 오히려 장막을 거칠게 찢어버린 셈이었다. 이지혁은 곧바로 사람들을 보내 신부 정보아의 행방을 찾았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유를 설명하는 쪽지도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사랑의 도주국이 아니었다. 신부 정보아의 자취가 사라진 날 동시에 도착한 한 통의 익명 메일에는 재개발 흑막과 관련된 기밀 문건이 담겨 있었다. 문건의 제목은 출생과 소유의 기록. 문건 속엔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었다. 고성희의 이름과 지은호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지은호는 밤새 서류를 붙잡고 손이 떨렸다. 출생 신고, 누락, 양육 위탁, 익명 후원 계좌라는 낯선 문구들. 그 안에는 자신이 태어난 직후 친모로 지목된 이름이 고성희였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정순이는 언제나 자신을 낳아 키워준 엄마였다. 지은호는 눈을 감고 소리 없는 절규를 삼켰다. 어머니 정순희와의 삶이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고성희가 또다시 권력을 위해 만든 조작일까? 이 사실은 곧 세 사람의 관계를 다시 흔들었다. 이지혁은 신부의 도주와 동시에 떠오른 지은호의 얼굴에서 설명할 수 없는 연민과 그리움을 느꼈다. 그는 비혼주의를 고집하며 사랑을 거절했지만 지금은 사랑보다 더 큰 책임의 문제 앞에 서 있었다. 지은호가 고성희와 얽혀 있다면 그건 단순히 개인의 연애 감정이 아니라 기업과 재개발의 판 전체를 뒤흔들 진실이었다. 박성재 역시 문건을 보았다.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은호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연모가 아니라 그녀가 곧 가문의 비밀과 직결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확인하려 했지만 박진석은 차갑게 말했다. 모른 척해라. 소음이 길어지면 신뢰가 닳는다. 그러나 박성재는 그 말이 곧 사실을 감추라는 명령임을 알았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신부 정보아가 돌아왔다. 초라한 차림, 핏기 없는 얼굴.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손에 쥔 USB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재개발 브로커와 기업 내부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녀가 도주한 이유가 드러났다. 결혼식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가진 파일을 폭로하겠다. 는 협박을 받았던 것이다. 이지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정보아가 도망친 것은 배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려 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돌아온 그녀는 눈을 피했다. 이제 나를 믿지 마. 내가 한 선택이 너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건 감수할게. 이지혁은 그녀의 손을 붙잡을 수 없었다. 이미 마음속엔 다른 이름 지은호가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은호는 이 모든 사실을 듣고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자신이 고성희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의혹, 그리고 정보아의 귀환으로 다시 흔들리는 이지혁의 마음. 그러나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정순이를 찾아가 직접 물었다. 정순이는 잠시 말을 잃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친어머니가 널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사람은 부유했지만 널 감당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왔다. 나는 널 속인 게 아니라 널 살린 거다. 지은호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단단해졌다. 고성희가 자신의 친모라면 이제 그녀가 재개발 흑막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 시각 고성희는 박영란을 압박하고 있었다. 내 이름은 내 무기야. 이번 재단 발표에서 내가 서야 해. 그래야 우리 모두 살아남는다. 그러나 박영란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내 이름은 내 것이다. 더는 이용하지 마세요. 이지환은 그 곁에서 박영란의 손을 잡아주며 고성희에게 단호히 맞섰다. 당신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이 갈등의 한가운데서 박성재는 결단을 내린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익명의 메일, 신부의 도주, 그리고 출생의 비밀까지 모두 얽힌 복잡한 사건의 일부를 세상에 알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전 누군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약 내가 입을 열면 지은호가 무너진다. 박성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고민했다. 그는 지은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감출 수는 없었다. 기자들 앞에 선 박성재는 단호히 말했다. 재개발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이름을 숨겨왔는지도. 이지혁은 박성재의 발표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절친이자 경쟁자, 그리고 이제는 같은 길을 걷는 동료. 그는 지은호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사랑이든 진실이든 끝까지 지켜볼 거야.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 이지혁의 고백은 늦었지만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시에 박성재의 용기도 빛나고 있었다. 두 남자의 마음 사이에서 지은호는 더 이상 단순한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없었다. 이제 그녀의 선택은 사랑이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서는 일이었다. 이야기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고성희의 방에 숨겨진 서류철에는 양육비 지급 내역과 익명 계좌가 남아 있었고 거기엔 박진석의 서명이 찍혀 있었다. 고성의 혼자가 아니라 박진석 또한 이 비밀의 공모자였던 것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다. 지은호는 고성희를 친모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평생의 어머니 정순이의 딸로 남을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싸움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것이었다.